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에서는 할인 코드를 제공해 드리는데 총 13만원에 해당하는 쿠폰팩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옵탑시 덕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독특해요. 테무와의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 아시다시피 시계 채널인데 시계 쪽으로는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남자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품목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색안경 끼지 않고 보셔도 되는 게 판매 수량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건 좋다, 별로면 별로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간접적으로 키보드를 노출을 시켜드린 적은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인 언급은 해본 적은 없는데요. 입문해보시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중독적인 품목입니다. 제가 항상 여기다 깔아놨던 수많은 키보드들, 키보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렴한 키보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20만원대 도달하는 키보드까지 한 6, 7점을 구매를 했었고, 물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퀄리티가 올라가고 키감 같은 것도 기가 막히거든요. 시계랑 마찬가지로 올라갈수록 보완점들이 개선이 되거든요. 일단 집에서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는 일단 다원류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고 스카이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성비로 유명할 수 있는 체리미엄이라든지 GK993 같은, 오늘 가져온 키보드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큽니다. 일단은 제가 왜 이딴 배열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집에서 사용하신다면은 87키짜리 10키리스를 사용하시면 되고 구매 가능가가 약 2만원 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어요. 미친듯이 저렴한 키보드입니다. 일단은 기계식 키보드에 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정축, 적축, 흑축 이렇게 축에 따라서 입력되는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입문용으로 하면은 저소음 적축이라든지 이런 리니어 계열, 넌클릭 스위치에 대해서 입문용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갈축이고요. 저가형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같은 부분에는 샤프트의 소리가 경박하게 나는 경우가 많은데 키감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쓰면서 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되게 부드럽고 깔끔하지 않나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을 생각해봤을 때는 미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키보드 가성비가 참 괜찮았던 키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키보드가 2만원대라고 생각하니까 돈은 쓰기 싫고 기계식 경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입문용 키보드로 충분한 키보드라는 점, 조용한 편도 아니고 키의 압력이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87키 배열의 텐키리스 제품을 사용하시면 더욱더 가성비를 만나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제가 올라온 제품 집에 놀러오신 분들한테 한번 다 보여드려 봤는데 반응이 다들 나쁘지가 않아요. 이 시계의 모티브는 닉시관에 있습니다. 1952년에 개발된 닉시로 통칭되게 되었는데 자동차나 옛날 제품을 볼 때 빈티지하게 빛나는 형상으로 네온가스를 채운 관 안에서 전극 사이 방전을 이용한 방식이라고 하는데 숫자 모양의 네온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고가에 해당을 했었고 현 시대에는 LED가 쓰이면서 우리 눈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제품이긴 하지만 클래식한 느낌을 자아내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데스크 테리어의 일환으로 닉시 관을 활용한 탁상 시계 같은 거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찾아보시면은 약간 희소성이 있어서인지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게 될 때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가격 범위에서 판매가 되었었거든요. 이제 테무를 만나버렸더니 이제 5만원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프로그래밍도 되게 잘 돼 있고 컬러도 RGB 형식이다 보니까 원하는 컬러를 세팅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팅은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는 진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신착란증 유발하고 있는 컨셉. 이것도 진짜 정신 사나워서 사용을 하지 못하겠지만 가게나 인테리어에서는 이목을 집중하는 데 충분한 기능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가장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1번 모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완전히 다른 감성의 컬러감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는 5만원대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세 번째 소개드릴 제품은 워치 와인더 시계 중에서 이제 오토매틱 시계 핸드 와인딩이라고 해서 이 손목의 움직임으로 회전 추가 회전하면서 동력을 비축해 놨다가 시계가 흘러가는 메커니즘을 가진 시계인데 밥통이 있거든요. 아주 거대한 서치 그룹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장착한 무브먼트도 출시를 했지만 여전히 에타, 셀리타, 미오타 수많은 무브먼트들은 아직 40시간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워치 와인더에다가 시계를 보관을 해주게 되면 회전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와인딩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워치 와인더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탁상 시계와 마찬가지로 데스크 테리어, 인테리어로도 괜찮은 아이템이거든요. 이 와인더가 괜찮냐라는 질문에는 울프 워치 와인더 사용을 했었거든요.
가격대도 꽤 많이 나가고 역사도 깊고 품질에 대한 우수성도 뛰어났습니다. 이 워치 와인더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미국인데 63,000원. 그리고 내부를 봤을 때 손목이 얇은 사람과 두꺼운 사람의 손목 사이즈를 다 감아줄 수 있을 만큼 신축성이 뛰어난 폼 재질의 필로어를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터의 영역에 있어서 일제 제품이 들어갔다고 실내성에서 의심할 만한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외관과 내부 조작 부위 같은 손잡이 부분도 그렇고 재질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이제 만든 새도 나쁘진 않다. 근데 제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내부인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홀더의 위치를 잡아놨잖아요. 물론 이렇게 조명 효과와 함께 투과돼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노렸던 것 같은데, 각이 져 있지 않다 보니까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사실 들지 않았고, 또 이 뒤에 막혀있는 부분이 손으로 슥슥 만져봤더니 떨어져 나왔는데, 이 부분이 그냥 어두운 종이로만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쳐내서 쓴다고 해야 한다면은 비주얼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은 날것의 느낌, 그러니까 제작 의도 자체는 그냥 종이를 떼지 말고 쓰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조악하다. 외관은 짱짱한데 안으로 들어가 볼수록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워치 와인더도 아니라는 점, 사실 이 부분은 놀랐는데, 좋았던 점은 뭐냐면 여기 지금 내부에 보면 단방향으로 양방향으로 방향성을 지정할 수 있는 노브 형식으로 조작의 느낌도 쫀쫀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닫았을 때 이게 주구장창 돌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충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 게, TPD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리저브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워 리저브를 시계가 꼭 끝까지 충전되지 않는 범위까지 적당히 충전을 시켜주는 게 시계의 부담이 덜할 거 아니에요. 오버홀 주기를 단축시켜주는 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인데, 이 기기는 TPD라는 개념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세팅을 할 수 없지만 돌아가다 멈춰주고 하면서 필요 이상의 와인딩이 되지 않도록, 시계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풀 와인딩 상태를 유지해주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방전을 지원해주는 역할로서 시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판단이 좀 더 괜찮거든요. 그리고 소음도 적다는 점,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거는 4,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시계 수리 툴. 시계 줄 조절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생겨있는 구성을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저도 이 구성의 제품을 사용한 지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핀을 제거해주는 툴, 이 파란색 툴이에요. 너무 조악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 메탈 소재의 툴, 흔들림도 적거니와 힘도 교체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라면은 웬만하면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버 원셋을 하고 싶었었는데 보관도 용이하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형태를 찾고 있었거든요. 9개의 드라이버 사이즈를 모두 다 보관할 수 있고 뚜껑으로도 다 퍼서 보관할 수 있는,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스틸 정밀 드라이버 세트도 12,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네요. 잘 구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얼리 세척기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가격이 또 너무 괜찮으니까 9,000원에 가져왔어요. 이 테무의 순기능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현재도 그렇게 저렴한 제품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9,000원에 나와 있는 제품이라서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 세척에 필요한 순기능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저는 이걸로 안경 세척이라든지 여름이다 보니까 시계줄 세척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가성비가 미치긴 했어요. 근데 밑에 뾱뾱이가 달려있는데 꼭 이렇게 바닥에 붙였어야 했나? 고무로 덧대주면 흔들림 없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뾱뾱이를 붙이기 전에는 이 진동 때문에 얘가 호들갑 떨면서 약간 좀 움직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봤던 테무 제품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혹시나 받아봐서 실망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우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품 하나하나 다 괜찮은 것 같아서 잘 쓸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본 제품들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코드를 꼭 잊지 마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안 그래도 좀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에서 규제를 하네 마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규제가 발동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직구 규제가 그렇게 실현될 수 있을지, 제한이 걸린다 하더라도 지금이 막차니까 오늘의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양품 구매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없이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